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라이팅 최종훈 강사입니다. 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가서 놀고 싶은 그런 5월이었습니다. 5월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4월에 이제 시험이 있었던 걸 리뷰를 할 건데요. 글쎄요, 이렇게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토플 한창 공부할 때가 4월, 5월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잘 알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힘든 점을 이겨내야 나중에 달콤한 열매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서 친구들 논다고 나 따라 노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그죠? 재미없게 살 수 있는 10년 후를 상상합시다.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 것인가? 계속 한국에서 놀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에 나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죠. 지난 4월에는 시험이 이제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뷰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네. 먼저 제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요. 통합형 먼저 리뷰하도록 하죠. 통합형은 제가 3월 기출 인사이트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또 예측했던 대로 실제로 동물 관련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3월에 분명히 동물하고 식물 관련 주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딱 그런 애들만 나왔습니다. 첫 번째. 토르세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 톨토이스라고 발음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토르세스라고 합니다. 가운데 T가 묵음입니다. 토르스는 뭐냐면 그 거북이에요. 거북인데 이제 우리가 거북이 하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 있죠. 뭐죠? 터틀, 그죠? 터로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거북인데 얘는 민물 거북이, 얘는 바다 거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민물 거북이, 뭐 일명 십장생 중에 하나인가요, 그죠? 네,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거북이. 근데 얘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그 리딩에서는 이 거북이들이 이제 멸종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산불을 방지해서 보호한다. 무슨 얘기냐면 숲이 자꾸 타면서 민물 거북이니까 그 숲이 자꾸 타면서 그 안에 있는 거북이까지 멸종하더라. 그러니까 산불을 방지하자, 숲을 보호하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는 최적의 인공 환경.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 멸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연구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동물원 스타일 이런 식으로 최적의 옵티멀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애들을 데려와서 보호해 주자. 이게 두 번째. 이 인공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식지를 이동시키자. 거기 있으면 멸종하니까 얘네를 다른 데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특정한 포레스트에 있는 민물 그 거북인데 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게끔 하자. 이렇게 3가지 의견이 나오죠. 참고로요, 이 주제는 제 강의에 있습니다. 제 강의 어디 있냐면 90 플러스 라이팅 문제풀이 레벨 2, 레벨 2 90 플러스 라이팅 문제풀이 레벨 2에 7강에 있습니다. 7강에. 그래서 뭐 프리패스로 들으시던 아니면 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강의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리딩 패세지나 음원까지 비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것들이 또는 제가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주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첫 번째 산불 방지하자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산불이 있어야 새로운 잎사귀들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산에 가면 나뭇잎들이 쫙 쌓여 있단 말이야. 썩은 나무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작년에 낙엽들 이런 것들 쌓여 있는데 이것이 산불로 하여금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이런 어떤 오래된 나무나 잎사귀들이 없어져야 그 공간에서 새로운 잎사귀들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식물들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토르시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그런 어떤 식물들을 주로 먹는데요. 새로 올라온 것들을 주로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오히려 있어야 얘네들이 먹을 게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한번 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 봤던 학생들 중에 이 첫 번째 거에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다음 두 번째는 최적의 인공환경을 제공하자. 그러니까 렉처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질병이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르시스가 같이 막 모여 살아야 되고 게다가 인간에 의한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퍼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얘네가 이제 나중에 야생으로 다시 방생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병을 가진
그 토르시스가 나중에 야생으로 나가서 기존의 야생에 있던 거북이들한테마저도 그 질병을 퍼뜨릴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서식지 이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렉처에서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귀소 본능. 귀소 본능이 영어로 뭐냐면 homing instinct라고 합니다. homing instinct. 본능, 인스팅트. 그 다음에 호밍,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호밍 인스팅트. 우리 사람들도 그죠? 다 있잖아요. 술 먹으면 항상 우리가 가지는 거 귀소 본능. 그래서 어쨌든 귀소 본능이 있어서 얘네들이 서식지 이동시켜봤자 집으로 오려고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안 써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 같은 거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르시스 보호 방법 렉처에서 반대하는 어떤 뭐 장점 반박형, 뭐 이론 반론형 이런 주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가보죠. 두 번째 주제는 bird feeder라는 주제였습니다. bird feeder가 뭐냐면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보시면 이 새들이 지금 막 뭐 먹고 있죠. 근데 여기 뭐 먹고 있어요? 새 모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새 모이통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먹을 게 없잖아. 도시화되고 이러면 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벌드 피더를 설치해 놓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전원주택 같은 데 가면 벌드 피더 설치해 놓으신 분들 꽤 있으세요. 집 앞에 이렇게 새들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설치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벌드 피더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아까 토픽 1 토르시스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렉처에서는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거는 반대로 단점 반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나쁘냐면 그걸 설치해 놓으면은 새들이 막 엄청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들이 또 모이겠죠. 그러니까 질병이 퍼질 수 있다. 새들 사이에서. 또는 사람이 설치해 놓다 보니까 그 사람에 의한 질병이 퍼질 수 있다. 이 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토르시스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다른 질병 나갈 수 있다. 동물 관련 주제는 이렇게 비슷한 아이템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포식자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포식자의 눈에 잘 띄겠죠. 그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철새 이동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야생의 그 새들이 이제 이 철새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마저 와서 벌드 피더에서 먹다 보면 이동 안 해도 되겠는데? 여기 살지 뭐 먹을 거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철새 이동하는 그 본능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렉처에서 뭐라 했냐? 첫 번째, 질병이 퍼진다. 새 그룹 안에서만 퍼지지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딩에서 이제 인간 얘기 살짝 했거든요. 렉처에서는 사람하고 관계없고 어떤 특정한 새 그룹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이 걸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두 번째, 포식자에 노출된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좀 노출되더라도 오히려 얘네들이 이걸 자꾸 주기적으로 잘 먹어야 벌드 피더를 통해서 잘 먹어야 영양을 섭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애들이 강해지고 여기 빠져 있긴 한데 번식을 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치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죽은 새들보다 그러니까 벌드 피더 설치한 이래로 죽은 새들보다 그 늘어난 개체 수가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추가로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 철새 이동에 방해가 된다.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렉처에서 아니다. 철새 이동할 때 얘네들이 신경 쓰는 건 먹이가 아니라 짧아진 낮 시간이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뭐 벌드 피더가 있던 없던지 간에 어쨌든 철새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주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왔었습니다. 뭐 새, 동물. 그죠? 약간 이렇게 비슷한 포인트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월에 통합형 주제 리뷰 다 해봤고요.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역시 뭐 새로운 주제, 벌드 피더도 이제 새로운 주제였거든요. 새로운 주제 나왔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 달, 그러니까 즉 5월이죠. 5월에 나올 만한 주제를 좀 예상해 보자면 이번 달이 되겠죠. 촬영 시점이 제가 지금 5월이니까 역사 고고학 관련 주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문명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관련 주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 패턴을 좀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싶다. 제 강의를 보면서. 그러시면 80정규 통합형 이게 제일 제 강의 중에 가장 베스트 강의고요. 그 외에 또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 접하고 싶으시다면 80 플러스 문제풀이 레벨 1 또 90 플러스 아까 토리시스가 들어있었던 90 플러스 문제풀이 레벨 2 이런 거 풀어보시면 좋고요. 또는 실전 정규 제100 플러스 이 강의에서도 통합형을 또 여러 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형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패턴은 많이 유사하거든요. 네, 주제가 좀 달라지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형 정리해 봤고요. 이제 독립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독립형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나이 많은 친구와 동갑 친구들 중에 누구의 조언을 얻을래?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친구를 사귈 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또 동갑만 우리는 좀 친구라고 여기죠.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동생이거나 형 누나거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뭐 나와 10살 차이가 나던 20살 차이가 나던 위로든 아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frien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동갑 친구, 나이 많은 친구의 조언 이게 주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누구의 조언이 좀 더 가치가 있거나 또는 좀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둘 다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동갑 친구의 조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갑 친구의 조언이요. 아무래도 이건 제 스토리라인은 아닙니다. 제 만능 SL을 이용하진 않았고요. 그냥 스스로 쓰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래도 동갑이 좀 더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조언도 잘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동갑 친구의 조언이 왜 유용하냐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나이가 안 나옵니다. 학생인지 뭐 어른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 제가 지금 저한테 누군가가 19살짜리 뭐랄까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저보다 훨씬 어린 19살짜리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저 이번에 수능 보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제가 조언해 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동갑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 1등이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 저 잘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시험 볼 때 수능하고 지금 수능 스타일은 또 달라졌고 또 채점 방식이나 이런 가산점 뭐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갑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 차이도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성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세대별로 다르잖아. 제가 한참 연애할 때 어떤 이성 분위기 또 저희 아버지 때가 사귈 때 이성 분위기 또 지금의 이성 분위기 또 다르죠. 물론 남녀가 열렬히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뭐 사귀자는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갑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낫다. 이게 제가 이 얘기 왜 썼냐면 조언이라는 게 꼭 학술적이거나 일적인 것만 조언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대 차이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는 패션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잖아요. 제가 입었을 때 유행하던 스타일과 지금의 또 유행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물론 혹자는 그러죠. 뭐 패션은 돌고 돌아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즘엔 근데 뭐가 유행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정장 느낌으로 항상 있다 보니까 패션을 잘 몰라요. 예. 다음 두 번째 가죠. 동기부여. 이거는 이제 제 만능 에세이 표현을 좀 이용해 봤어요. 동기부여. 동갑한테 조언을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동갑한테 조언을 얻었을 때 걔가 만약에 나한테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자극이 되겠죠. 이 자식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네? 얘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나 진짜 내가 한심한데 나 책 좀 읽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갑에 어떤 더 많은 지식이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조언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또 경쟁심을 느끼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또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두 번째. 반대로 나이 많은 친구의 조언을 얻었을 때의 장점 또는 나이 많은 친구의 조언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 주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친구 선택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겁니다. 맞춰볼까요? 요거 나이 많은 친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생각한 거 그거예요. 이거죠? 나이 많은 친구는 좀 더 빨리 시간에 해결해 준다. 선생님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이 다음 문장 보시면 딱 그걸걸요? 보세요. 이거죠? 다양한 부분에서 더 많은 경험.
이거 생각했죠? 많은 경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아이디어는 떠오르는데 이 많은 경험했다라는 걸 어떻게 그 제대로 된 아이디어로 디벨롭하느냐는 아마 지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근데 많은 경험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제가 장소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의 경험, 일에서의 경험, 인간관계에서의 경험이 많다.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many experiences 막 이딴 식으로 쓰게 되면 점수는 20점대 초반이거나 10점대 후반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내가 25점 이상 받고 싶다면 이 다양한 경험의 종류를 살짝 또는 분야를 살짝 언급해 주시면 좋죠. 됐나요? 그럼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한 같은 실수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내가 실수해봤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숙제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교수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무슨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또는 입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험에서의 같은 실수를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이 적은 친구 와갖고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동갑 친구에 비해서 어떻게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딱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빨리빨리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동갑 친구는 약간 나 아직 안 해봐갖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죠? 동갑 친구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해결. 다음 두 번째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또는 학술적인 조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면 전문적인 거고 학교라면 학술적인 조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에 다른 걸 써봤어요. 보통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요거까진 세는데 이 두 번째 아이디어 잘 못 내요. 다양한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거 말고 이번에 좀 깊숙이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아무래도 한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나이 많은 친구가.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 박사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직장으로 따지자면 좀 더 그쪽에서의 경력, 그 분야의 경력이 훨씬 더 많은 즉 그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경험도 있겠죠.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 다양한 경험과 좀 차별화를 뒀어요. 요거랑 요거랑 차별화를 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학술적인 지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석사로 좀 그걸 해왔으니까 누군가 와서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교육과 1학년, 2학년 대학생 이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일반적인 동갑 친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해주겠죠. 왜?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석사도 받았고 또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별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거 다 나이 많은 친구 선택하고 경험이라는 것만 생각나지 그걸 구분해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죠? 구분지었다는 거 잘 보시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주제예요. 스포츠가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알려주냐 또는 레슨을 해주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였는데요. 레슨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교훈이죠. 교훈. 그렇죠? 교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교훈이란 단어에 꽂히면 굉장히 글이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그냥 스포츠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쓰게 되면 오프 토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포츠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스포츠가 우리의 어떤 점에 도움이 되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우리의 어떤 점에 정확하게 어떤 점에 도움이 되냐. 근데 그리고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뭐 레슨이다라는 느낌으로 좀 살려서 써주셔야 돼요. 좀 말이 어려웠나요? 네, 그 아이디어 보면 좀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작하죠. 첫 번째. 사회성을 키워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 사회성을 키워준다. 스포츠를 하면 전 찬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레슨이라서 일부러 제가 사회성이라는 표현 쓴 거예요. 레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을 키워준다. 왜? 그러니까 시야 만능 에세 있어요. 제 만능 에세 중에 시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스포츠, 특히 팀 스포츠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야구, 농구, 축구 이런 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스포츠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니까 당연히 사회성을 키워줄 수가 있겠죠. 그럼 레슨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해 주잖아요. 스포츠가. 근데 스트레스 해소해 준다라고 쓰게 되면 레슨이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슨이라는 느낌을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써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준다. 아니면 how to deal with stres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는지 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써서 약간의 방법론적인 얘기 씀으로써 이것도 레슨이란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스포츠를 즐겁게 즐기면서 힘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제 그 만능 에세이 있죠. 스트레스 해소. 요거를 이용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가지 표현을 이렇게 토픽 센텐스라 하죠.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에다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레슨이라는 느낌을 살려서 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 주제를 그냥 스포츠가 우리에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시야를 넓혀줘요. 스트레스 해소해줘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레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급을 안 해버렸네? 그런 다음에 오히려 감점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살짝 바꿔서 사회성을 키워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줘야 하게 되면 정말 한 줄 바꾼 건데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됐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주제 제가 지금 다뤄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알려준다 쪽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대하는 것보단. 오늘 두 개의 주제 다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사회 얘기예요. 그죠? 스포츠가 우리 사회, 우리에게 레슨을 주냐 아니면 동갑내기 친구, 나이 많은 친구 조언 얻을래. 그래서 이번 달에는 4월에는 그 약간 좀 그 일반 사회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빈출 주제가 다시 나왔어요. 지금 이 두 주제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또한 최근에 나왔던 주제도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IBT 토플이 시작한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한 주제들이야. 이미 한 3-4번씩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거의 주제가 회귀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주제고요. 되게 새로운 주제는 아니었고 독립형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반 사회 주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정부나 교육 관련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학교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정부가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4월에 지금 10일 작년 11, 12, 1, 2, 3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삼지선다가 출제가 됐었는데 4월에는 안 나왔어요. 삼지선다가. 세 개 선택형이. 그럼 4월에는 99%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에 죄송해요. 5월에는 99% 삼지선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5월 16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5월 9일 날 시험이 있었고 그때 삼지선다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시험이 이제 5월 22일, 5월 28, 5월 29일 이렇게 남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한 번은 삼지선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 주제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 느낌이면 아무래도 그 7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6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과거 주제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보다는 기존의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삼지선단 제외할게요. 얘는 제외하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 독립형 강의들 좀 더 연습해보고 싶으시다면 제 정규 독립형 이게 제일 추천하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꼭 시험 전에 보셔야 되는 게 10시간의 독립형 스킬 마무리 강의입니다.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 이제 좀 요령이 생겨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시험 보시고요. 이거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문제풀이반 수업 있었잖아요. 레벨 1, 2. 그 둘 다 독립형 강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전 강의에도 독립형 있으니까요. 뭐 제 독립형 강의 워낙 많으니까 저한테 혹시라도 선택하기 힘든 게 있다면 질문하신 다음에 선택하셔도 좋고 가장 강추하는 강의 이 두 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월 그 기출 인사이트 강의 마무리하고요. 5월 다음 달에 6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부하시면서 또 시험 보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글 남기세요.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글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원하시는 점수 빠른 시간에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